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건스토리 CK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제목 다소 설레발이 치는 제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제 경험과 내피셜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아주 시끌벅적하죠. 아무리 러북 동맹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전쟁의 이제 기초적인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못해서 안 하는 건가요? 가장 중심에 있는 미국부터도 이제 충분히 개입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순간 이제 여러 나라 또 여러 조약기구들도 개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확전되고 커지고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암묵적인 룰을 러시아와 북한이 깨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을 고용한 거라고 하던데 파병이라면 이제 파병된 나라의 국기를 당당하게 달고 그 나라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전투를 실시하지만 현재 북한은 이제 러시아의 군복에 러시아 지휘체계를 받으면서 전투를 치른다고 하니까 정말 당당한 파병 국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은 경제적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자금을 획득하고 또 핵을 비롯한 우수한 전략 무기 기술을 전수받는 등 이런 조건으로 이제 각종 무기 지원과 인적 자원까지 지원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제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도 무기든 뭐 물자든 탄약이든 인력이든 모든 면에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강대국인 러시아까지 이런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도 이제 조기에 전쟁 종료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당황스러움과 조급함이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또 지원국들의 무기나 물자를 가지고 잘 방어했다, 잘 싸웠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북한이 파병됨으로써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전장에서 갑자기 투입된 동양인과 싸운다는 이 상황, 이 자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 많은 세계의 나라 중에 하필이면 우리와 분단 국가인 이 빌어먹을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완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진짜 북한 미친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에 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이제 미 대선 전후에서 핵실험 예고 또 러시아 파병까지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쩌고 이렇게 군사적인 상황에만 몰두하다니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의 연락관 파견, 뭐 비살상용 무기 및 물자 지원을 넘어 이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 등 조금씩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든지 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확전된다면 북한처럼 우리도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게 된다면 어떤 부대들이 또는 어떤 사단이 가게 될까? 자, 이 파병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개입입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파병될 일은 없습니다. 미군도 개입하지 않고 무기, 물자 지원으로만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지만 이제 점점 확전돼서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가 패배 위기에 몰린다면 이건 국제사회가 보았을 때도 정의를 벗어난 상황이므로 파병이 결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의미하는 것은 즉 공산 독재 정권에 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파병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국민들의 찬반이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급격한 이제 인구 감소에 외동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놨더니 이제 전쟁터로 끌려간다?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또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 반대 집회라는 집회는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 예상이 되고, 입대 연기도 엄청나게 늘 것이며, 생각해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 시절 때도 파병을 했는데 어떻게 파병을 했을까라고 참 의아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분위기상 이제 파병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결정이지 않을까. 특히 부모님들은,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미국이 파병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파병이 된다면 특수부대 및 뭐 이제 자원 입대한 장병들이 많은 부대가 파병이 될 것이고, 이런 부대는 즉 뭐 특전사라든지 뭐 유대티, 뭐 CCT와 같은 이제 간부 편제로 되어 있는 이제 전문 전투 요원들이 편성된 특수부대들이 파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대들의 파병이라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매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은 뭐 또 부모님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반대하겠지만 미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의 협조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과 전쟁이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쟁 억제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는 이제 미군이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부대들이 파병이 되고, 또 만약 이제 추가 파병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뭐 간부 편제로 변환되고 있는 뭐 특공대들이나 신속 대응사단이 추가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전투사단들, 진짜 한계 편제의 전투사단들 개념의 파병이 요구된다 라고 하면, 이건 앞서 말씀드린 일반 병사들이 대거수 이제 파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렇게 되면 진짜 세계 대전을 하자는 거죠. 그래도 만약 이제 한계 전투사단 및 사단급이 파병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단이 가야 할까? 우선 육군부터 따져보자면, GOP를 방어하는 상비사단은 안 되고, 또 후방을 방어하는 지역방위사단, 옛날 향토사단도 안 되고, 결국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뭐 8기동사단, 11기동사단 등 이런 기계화사단들 중에 한 개 사단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수기사나 8사단이 가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이제 11기동사단은 그대로 강원도 GOP 사단을 지원하고, 경기도에 있는 수기사랑 이제 8사단은 각각 평소 임무가 이제 확연히 다르지만 각 군단 이제 기갑 여단들도 있기 때문에, 뭐 수기사가 빠지면 8사단이, 8사단이 빠지면 수기사가 그 임무를 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 둘 중 한 개 사단이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베트남 전쟁 때는 대표적으로 수도 보병사단, 이때는 이제 기계화 사단이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구보병사단, 이제 해병대 2여단이 파병되었었는데, 해병대 2사단은 현재 강화도 및 김포 쪽인 전방을 방어하고 있으니, 이제 전방보다는 중요도가 약간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후방에 있는 포항을 지키는 해병대 1사단이 파병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9사단도 파병이 되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9사단은 이제 GOP를 지키는 상비사단은 아니었고,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이제 베트남 파병 이후에 복귀해서 그 빈자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9사단과 같은 이제 DMZ 및 GOP를 경계하는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역적인 임무로만 봤을 때 이제 수기사나 8사단이나 해병 1사단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이나 해군은 필요에 따라서 TF가 구성돼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육군은 편제를 웬만하면 지켜서 투입되는 것이 지휘권이나 단결력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일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진짜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전국들의 규모가 커져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측, 우리 측은 아닌 것 같고 러시아 및 러시아 동맹국들이 될 것 같은데 핵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거기까지 절대 만들지 않겠지만 서로 협상을 못하고 끝까지 간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 길의 끝은 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북한 파병으로 인해 전쟁의 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항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 부모님들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물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우리는 이 안 좋은 상황을 이 빌어먹을 북한이 파병됐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해 봐야 이에 대한 또 대책이 또 예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